제주 대의원의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가 61.45%, 이낙연 후보가 35.2%를 얻었고요. 제주 권리당원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6.64%, 이낙연 후보가 35.71%를 얻었습니다. 제주 최종 집계는요, 이재명 후보가 56.75%, 이낙연 후보가 35.71%를 기록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누적 집계 결과일 텐데요. 누적 집계는 이재명 후보가 53.41%, 이낙연 후보가 34.73%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좀 분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네.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을 꺾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앞서 전망을 해주셨는데 예상한 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온 건데요. 예. 결국은 대장동 이슈도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예. 제주에서는 한 6천여 명, 6,971명이 투표에 참여했는데 이게 이제 결국 후반전의 스타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예. 부울경이나 인천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세론이 어느 정도 힘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이제 내일 모레 결과까지 다 최종 집계해서 만약에 50% 이상이 득표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후보가 예. 그러면 아마 거의 이제 대세론이 굳혀지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제 이낙연 후보 측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의혹도 제기하고 그랬지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네거티브적으로 이해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당원들 입장에서나 대의원들 입장에서는 예. 그런 부분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대세론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힘을 받게 되면서 지난 충청, 호남을 거쳐오면서 지금 제주까지 계속 같은 흐름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정치권 자체가 대장동 이슈가 거의 뭐 블랙홀처럼 모든 이슈를 다 빨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더 제주 경선에 좀 이목이 쏠렸던 것 같은데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뭐 대장동 사태가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구조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자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이 만약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층에 영향을 미쳐야 되냐면 중도, 부동층, 무당파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예, 예. 지금은 아시다시피 양 진영이 완전히 결집해서 똘똘 뭉쳐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 나와도 사실상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 후보들을 향한 지지세가 결집돼 있는 상태에서 영향을 안 미친다고 보고요. 예. 실제로 영향을 미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동층에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부동층이나 또 무당파의 어떤 영향력이 거의 없거든요. 예. 그리고 왜 영향이 안 미치냐면 자 보세요. 이낙연 후보가 갖고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이 대장동 개발 의혹이 있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다른 후보가 어떨까라고 바라봤을 때 이낙연 후보의 눈길을 모으려면 이낙연 후보가 가상 대결로 야권 후보를 격차를 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2002년도를 한번 보시자고요. 이인재 후보가 막 앞서고 잠시만요.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다시 한번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박용진 후보의 의견 발표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얼마나 험한 일인지 이미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선거 개표 때마다 여러 가지 숙제가 많이 남기는 합니다만 이번 주에는 내일 또 부산, 울산, 경남이 있고요. 또 인천도 있고 2차 슈퍼위크에 2차 선거인단으로 참여하신 국민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기회 때마다 제가 늘 얘기하고 말씀드리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비전에 대해서 더 힘있게 분명하게 말씀드리는 자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점점 더 박용진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귀를 기울여 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지금까지 쌓여온 그 선거 결과 그 과정이 많이 반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마 이번 2차 슈퍼위크에서 민주당 경선에
예, 지금 박용진 후보의 의견 표명을 잠시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아마도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입장도 발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후보들이 화면에 좀 잡히는 대로 다시 한번 현장 연결해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자, 계속해서 평론가님의 의견을 듣던 중에 말씀을 이제 좀 빨리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낙연 후보의 가상 대결이 굉장히 중요한 게 2002년도에 이인재 후보가 대선론을 펼쳤을 때 노무현 후보가 앞섰던 건 광주 전남 직전에 가상 대결에서 노무현 후보가 이해창 후보를 앞선다는 결과가 딱 나왔을 때 광주 전남이 선택을 해준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 의혹이 있더라도 이낙연 후보의 경쟁력이 낮다고 판단됐을 때는 그 의혹이 스스로 어쨌든 헤쳐나갈 거야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자 이제는 이낙연 후보가 화면에 잡혔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죠. 받아들이고 지지해주지 않으신 분들의 마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남은 경선 하나하나 모두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늘 제가 숫자로 전망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습니다만 나아지리라 예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그러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 이낙연 후보의 입장을 아주 짧게 들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남은 경선에 모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숫자로 전망하는 일은 자제하고 있지만 나아질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추미애 후보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주는 저에게 매우 각별한 곳이죠. 연설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주 4.3에 대해서 무려 20년 이상을 제가 시작과 끝을 함께 하고 있는데요. 또 재심 재판까지 저의 그 정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의미 있게 매듭을 지을 수 있게 되는 그런 보람과 또 은혜로움을 느끼는 곳이기도 합니다. 표를 주신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직을 가동한 사람도 아니고요. 또 뒤늦게 출발한 만큼 오로지 개혁을 향한 일심만으로 달려온 것이고요. 또 그것을 그 소리 소문 없이 이심전심으로 받아들여 주신 표를 주신 우리 사랑하는 제주 도민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추미애 후보의 입장을 듣고 왔습니다. 제주는 저에게 매우 각별한 곳이다. 표를 주신 분께 감사드린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이어서 이재명 후보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우리 제주 도민들과 제주도 당원들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들이 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냥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예상은 못하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우리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들의 판단과 선택을 겸허하게 기다리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당연히 자기 수하, 그 휘하의 그 공무원이나 또 산하 공공기관의 직원들이 뭔가 정상 상도를 벗어났다면
그 당연히 관리자로서 또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드린 겁니다. 나와 전혀 관계없는 모르는 일이다 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입장까지 듣고 왔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예상보다 높았던 제주도민과 당원의 성원에 감사한다. 또 정치는 정치인이 아니라 국민과 당원이 하는 것이다. 이런 입장을 밝혔고요. 역시나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산하기관 직원이 벗어났다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발언에 대해 이 발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어제 TV 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었는데 이렇게 대답을 했거든요. 유동규 전 본부장의 금품수수 의혹이 사실이라면 관리자로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역시나 네. 어제와 마찬가지인 입장이에요. 그렇죠. 뭐 그걸 밝히지 않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제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은 어쨌든 책임자잖아요. 예. 전체 사업을 책임졌던 책임자는 분명하고요. 그 실제 실행했던 사람이 유동규 본부장이고 그분이 만약에 뇌물을 받았다고 하면 부적절한 방법으로 돈을 받고 혜택을 주고 이랬다고 하면 이재명 지사가 알았든 몰랐든 또 이재명 지사가 연관이 있든 없든 관리자로서의 책임은 자유로울 수 없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한 말이라고 생각하고 박주민 이제 그 캠프에 있는 캠프 관계자가 한 말을 그냥 인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유감 표명이나 사과 표명이 있을 거라는 얘기를 했어요. 아직까지는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어떤 예. 뭐 일을 했는지 밝혀진 게 없고 지금 수사 중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돈을 받고 혜택을 줬다고 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예.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할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본인이 이걸 몰랐다 하더라도 어쨌든 성남시장이라는 자리에 있었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자리에 있었는데 몰랐다 하더라도 그건 국민 앞에 죄송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도의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관리자로서 책임지겠다는 발언의 연장선상은 어쨌든 사과나 입장 표명일 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셨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수사 결과가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달려 있겠죠. 지금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에 의하면 또 이제 그 폭로의 어떤 일단의 보도에 따르면 천화동인 1호의 실소유주가 유동규 시다라는 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안 믿어지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의 지금 최근의 발언 마귀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마귀와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민관 그 개발을 지금 표현하는 건데 거기서 마귀란 하면 민을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는 뜻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성남시가 모라토리엄이었기 때문에 사실 개발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개발을 위해서는 민이랑 손을 잡았는데 그 민이 마귀로 표현돼서 이렇게 이야기한 건데 지금 만약에 정말 유동규 기획본 당시 이제 사장 대리 권한대행이 그러니까 아예 단순히 뇌물을 받아서 어떤 혜택을 준 것이 아니라 이 구조 속에서 천화동인 1호의 실질적인 어떤 소유주다라고 한다면 민관이 모두 다 마귀가 되는 그 형식 논리상 그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이게 사과의 문제가 아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5,500억 원의 환수고 그만큼 혜택을 우리가 돌렸다, 공공환수를 돌렸다라는 그 논리부터 이제 사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결과가 거기 어디까지 나오느냐에 따라서 뭐 단순히 어떤 사과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도 있는데 이 폭로를 무조건 믿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영학 회계사도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신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해치시키기 위해서 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저는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걸 단언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수사 오늘 뭐 체포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뭐가 따질 텐데 저는 수사 결과를 천천히 지켜봐야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제 그 TV 토론회에서 저는 좀 기억이 남는 좀 있는 코너가 이슈 OX 코너였거든요. 여기서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 선거의 호재일까라는 질문에 O 카드를 든 후보가 이재명, 추미애 후보였습니다. X 카드를 이제 이낙연, 박영준 후보가 들었고요. 이 같은 의견 그리고 이재명 후보의 정면 돌파 지금까지의 득표 양상을 봤을 때 이 지사의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 없이 대선으로 직행할 기반을 좀 마련했다 이렇게 좀 받아들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상황으로만 말씀을 드리는 예. 겁니다. 뭐 내일 모레 또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이 계속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결선 투표 없이 끝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봐요. 물론 예. 내일 모레 어떤 경우가 나오냐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고 그럼 왜 5를 들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에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려다가 끊어졌는데 예. 개발 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을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지금 실소유주 화천대유의 실소유주로 알려지고 있는 김만배 씨 같은 경우에 30년 이상을 법조기자로 일하면서 많은 법조인들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예. 그중에 지금 현재 나온 사람 중에 국민의힘 전신 관련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또 안 나온다는 보장 없습니다. 물론 또 민주당에 관련 사람이 나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제가 그렇게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요. 예. 다만 그 관련된 사람이 나왔을 때에 그럼 과연 지금의 국민적 여론이나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이거 공공개발 다 해야 된다. 왜 공공개발 다 안 하고 민간개발 해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발생시켰냐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공공개발 이익 환수제 할 때는요. 보수 진영이 대체로 반대를 했었어요.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예. 민간에게 많은 부분 또 아까 잠깐 언급해드린 MB 정부 들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LH는 민간 사업자와 경쟁하지 마라 이런 얘기하면서 민간 개발을 어느 정도 부추기는 듯한 말도 했고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토대가 마련된 거예요. 이 대선 끝나고 나면 누가 대통령 되든 개발이익 환수제 한다는 거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대장동 의혹 가지고 그 토대가 마련됐다고 지금 얘기했다고 봐요. 이게 도리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은 앞으로 이제 부동산 개발 관련해서는 개발이익 환수라고 하는 부분이 국민적 공감대를 잃을 수 있는 근거가 됐고 또 지금 보수 진영에서도 이 부분에서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진하는데 크게 반대가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그렇게 판단했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 보면요, 2차 슈퍼위크에서 뭔가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만 하는 후보. 죄송합니다. 이낙연 후보의 입장에서는요, 슈퍼위크에서 반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하는데 어떤 카드가 좀 유효할 거라고 보십니까? 일단 저는 이제 지금의 어떤 이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낙연 후보의 자체 경쟁력이 없이는 다른 사람의 어떤 이 도덕성 갖고 사실 역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이 안 돼야 되는 이유를 이야기 전에 내가 돼야 되는 이유를 지금은 부각시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플러스 조직입니다. 사실 이낙연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사실 유리한 점은 당대표를 했기 때문에 조직을 사실 굉장히 다져놨었어야 돼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충청도가 좀 굉장히 뼈아팠을 거예요. 충청도에 공을 많이 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공을 들인 부울경에서 승부를 얼마나 볼 것이냐. 부울경에 정말 많은 공을 들였다고 저는 봅니다. 그 공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이게 그 민심보다 당심이거든요. 지금 민주당 경선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조직을 얼만큼 다져놨느냐. 그러니까 부울경이 아까부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당대표 시절에 엄청나게 많이 내려갔고 또 가덕도 문제니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공을 들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주주표가 얼만큼 이번에 성과를 볼 것이냐. 두 번째는 내가 돼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더 사실 적극적으로 콘텐츠를 내놔야 된다. 더 그런 어떤 캐치프레이즈를 내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을 보면 네거티브 전략은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낙연 후보는 이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 합동 수사본부를 꾸리자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략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그거는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봐요. 합동수사본부를 마련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 부분에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사가 여러 군데서 하는 것보다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뭐 금융이든 아니면 이게 그 돈의 흐름이나 이런 것도 봐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합동수사본부 만드는 것은 저는 뭐 크게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저거는 뭐 충분히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보고요. 이재명 후보 측에서도 저 부분에서 동의하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크게 저는 문제가 안 된다고 보는데 저게 차별화를 이루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낙연 후보 측에서 저는 이제 이게 이 대장동 의혹을 자꾸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수단을 활용하면 저는 반대로도 부작용이 클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아까 당심이 결국은 지금 경선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와 연관된 어떤 의혹도 나오고 있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공격을 하는 것은 도리어 네거티브라고 하는 부분이 강조되는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어떤 강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쪽으로 전략을 수정해야지 예. 지금도 캠프에 있는 분들이 이낙연 후보는 그렇게 별로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캠프에 있는 분들이 언론에 나오셔가지고 자꾸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나 또 무효표 문제도 사실 그것도 논란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자체적으로 능력을 발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반사 이익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공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저는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재명 후보는 뭐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합수보는 오케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근데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특검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전략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저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경선 과정에 있어서의 대장동 의혹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렸지 예. 본선이라고는 말씀 안 드렸거든요. 예. 본선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유동규 씨, 그러니까 유동규라는 그러니까 지금 전혀 최측근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지만 사실은 그게 지금은 아니다라고 얘기가 정확해요. 왜냐하면 이분의 지금까지 그 상황을 보면 유동규 씨의 상황을 보면 성남시 인수위 때도 그러니까 그 이 성남시장 선거 때도 캠프에 있었고 또 경기도 선거에도 캠프에 있었던 분이에요. 예. 근데 현재 캠프에 없다라는 것이고 현재는 뭐 적극적으로 가깝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 이전에는 상당히 가까웠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이였고요. 그렇다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어쨌든 설계를 내가 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당시에 공을 들인 그 사업 아닙니까? 그 예. 사업 자체가 사실은 민간만이 아니라 관의 영역에서까지 사실 이런 복마전 같은 그런 그 검은 돈의 이 구조를 갖고 있다라고 만약 드러났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책임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냐라고 유권자들은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것이 중도, 무당, 부동층에 영향을 어떻게 미칠 것이냐는 건 본선에서 이야기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유동규 씨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경선 과정에서는 합수부 정도의 논의가 나오겠지만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는 특검을 받아야만 된다라는 여론이 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제가 이 여론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지만 어쨌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어쨌든 특검의 요구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아직도 상황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예. 저도 일단 상황을 지켜보는 건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일단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중도층이나 나중에 본선에 가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는 유동규 씨에 관련된 수사가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장이 출마했을 때 2010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에 걸쳐서 유동규 씨가 역할을 한 건 분명히 있다고 저는 봐요. 그리고 유동규 씨가 그런 그 직책을 맡았던 것도 이재명 그 당시 시장 입장에서는 일을 잘한다고 하는 판단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일을 잘하는 것과 만약의 경우 이건 이제 사실관계 확인이 안 됐으니까요. 이분이 만약 뒤로 뇌물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김만배 씨하고 무슨 결탁을 해서 부정한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걸 이재명 지사 당시 시장한테 얘기하고 받았느냐 아니면 혼자 몰래 가서 받았느냐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나와 있는 상황이 아니고 만약에 그분이 개인적인 욕심이 있어서 몰래 가서 돈을 받고 그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이재명 지사가 몰랐다고 하면 그 부분에까지 법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린 도덕적 정치적으로는 지도자의 입장이 있었고 관리자의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예. 그게 법적으로 예를 들어 이재명 지사한테 상납을 하거나 이재명 지사가 무슨 돈을 받았거나 또 그와 관련된 걸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런 부분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고 하면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보고 또 하나는 작년 12월에 이분이 그만두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는 이재명 캠프에서 일도 했었고 또 인수위도 있었고 그다음에 직책도 맡았었죠. 그분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다가 경기도에 이재명 지사와의 갈등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지원해달라고 예컨대 영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돈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그분을 경기도에서 이거는 그 관광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걸 거절하면서 예. 거기에 좀 이제 실망하면서 나온 걸로 보여져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그럼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사람이냐 하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예. 그러면 이 문제가 남아요. 뭐냐면 다 그걸 인정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게 뭡니까? 복마전이었던 것을 완전히 깨끗하게 돌렸다. 그래서 5천억을 환수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야죠. 만약에 돈을 안 받았다고 하더라도 가까이에 있던 실무자가 돈을 받게끔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치적은 사실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것을 아니 지금까지 복마전이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돌렸다고 했는데 깨끗하게 안 돌려진 상황을 스스로 모르는 상태. 그러면 두 글자로 무능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돈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돈을 받도록 설계했다는 아니, 그러니까 말을 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 예. 말은 그러니까 그것을 용인하게끔
모르는 상황이라면 용인한 게 그것을 아니고 무능한 것이죠. 아니 용인한 게 아니고 뒤로 돈을 받는데 그걸 몰랐다고 무능하다고 얘기합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이 부정을 행하는데 뒤로 가서 몰래 돈을 받는 것까지도 지도자가 몰랐으니까 무능하다고 얘기하는 건 저는 동의할 수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아니 지금까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개발을 왜 했다고 했죠? 지금 그 첫 번째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반군 일의 치적이다. 지금 모든 어떤 그 전의 상황들이 한나라당이 주장을 하고 하는 적폐에 쌓여 있던 것들을 자기가 5,500을 환수하면서 깨끗한 어떤 그 환수의 예로 만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런데 깨끗하지 않은 상황을 자기가 설계하지 않았더라도 설계했다고 했지만 이것을 그대로 이 상황을 그러니까 배태학 결과를 낳게 한 것은 자신이 그냥 단순히 사과가 아니라 내가 무능했습니다라고 자신 사과를 예. 이 친구 자, 말을 그렇게 그 얘기하시면 두 안 분 되는 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제가 한마디 하고 하겠습니다. 5,500억이라고 하는 돈을 환수하도록 만든 설계는 이재명 기사가 한 거 맞아요.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간이 가져가는 돈을 공직자 가서 돈 받아와라 이걸 설계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마치 이재명 기사가 그걸 설계한 것처럼 들릴 수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설계를 5,500을 받게 한 건 이재명 기사가 맞지만 만약에 이것도 확인된 건 아니지만 유동규 씨가 만약에 돈을 받았다고 하면 그건 그 개인의 비리 문제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이제 CCBB는 뭐 수사 결과로 밝혀질 일이고 두 분의 이제 뜨거웠던 논쟁을 보면 얼마나 이 이슈가 대선 민주당 경선은 물론이고 대선을 좀 좌우할 이슈인가를 좀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준봉 성공회대 교수, 이종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